올해는 9월 중순이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 밥상머리 민심까지 조국 대전이 늘어지는 것 아닌가? 자고 일어나면 쏟아지는 숱한 의혹과 논란들. 야당의 문제 제기는 야당은 조 후보자 스스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현재 야당의 대표가 특히 제1야당 대표가 황교안 대표인데 이분은 또 공교롭게 전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지내셨어요. 그때도 8대 의혹이 있었어요. 후보자 본인과 관련된 뭐 병역 문제라든가 재산 문제라든가 고액 수임료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조국 후보와 관련된 문제 제기는 정작 조국 후보 본인과 직결된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자녀는 이 직계 가족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기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청문회에서 이것을 설명할 기회를 달라. 이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고 지금 이제 야당의 입장은 9월에나 청문회를 잡을 수 있다. 그 전에 조국 후보가 이 정도 비위의 의혹이 나왔다면 자진 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지명 처리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청와대는 지명 처리할 의사는 현재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청문회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법을 지키면서 청문회를 하려면 법적으로는 이제 8월 30일까지 맞춰야 됩니다. 20일 안에 해야 되는 거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고 청문회를 8월 30일 안에는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주에서는 9월 달 돼서 하겠다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지금 7명이 되거든요, 청문회가. 예. 그런데 이제 날짜를 하나씩 잡다 보면 하루에 2명, 3명 겹치기로 하면 검증을 하기가 어렵다. 하루에 알겠습니다. 1명으로 했을 때 9월 초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데 문제는 9월 초냐 8월 말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날짜를 아직 여야 합의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야당의 전략은 청문회를 최대한 늦게 끌고 갈 가능성이 있고요. 올해는 9월 중순이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 밥상머리 민심까지 조국 대전이 늘어지는 것 끌고 아닌가 가겠다. 하는 예, 우려도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청와대 입장은 어떻습니까? 청와대 입장은 지금 현재까지 의혹은 팩트와 다르고 가짜뉴스가 많고 그리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본인이 상세하게 이것을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하므로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8월 30일 이내에 빨리 청문회를 다 마치고 대통령의 개각을 완성시킨 다음에 9월은 정기국회로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국정감사도 또 열리게 됩니다. 9월부터는 민생국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야당이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요. 오는 24일 토요일에 자유한국당은 대대적인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외로 가는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 장관이 될지 안 될지 뭐 예상은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주말이 분기점이라고 보는데요. 결국은 아까 처음에 드린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론의 향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청와대의 결정도 여론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지층은 어차피 법무부 장관은 조국이다. 계속 지지하고 밀고 나가고요.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조국 사퇴. 지금 팽팽한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30과 4050에서 기존의 이 조국이라는 인물을 신뢰하고 공정의 상징으로 생각을 하고 믿고 지지했던 층이 얼마나 이탈할 것인가가 지금 여론전의 향방을 가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을 보내면서 다음 주에 나올 여론조사에서 조국 이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찬반 여론이 청와대의 어떤 결정에 최종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조국이어야 한다? 지금 여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네. 조국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공약 중에 최저시급 10,000원 공약 임기 내에 지키지 못하게 됐다라고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죠. 소득주도 성장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 불황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대통령의 적폐청산 약속 중에 하나가 사법개혁입니다. 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있죠. 근데 이 사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양날개가 필요한데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명이 됐고요. 남은 한 가지 카드가 바로 법무부 장관. 그래서 이게 좌조국, 우석열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내정됐던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지금 사법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로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아닌가가 청와대 지금 지켜보고 있는 마지막 한 가지 변수일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없긴 합니다만 요거 한 가지만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이 논란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 논란과 별개로 야당은 반대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네. 앞에 조국이어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면 예.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는 여당이 조국이어야 하는 것과 야당이 조국이어선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데칼코마니 같은 거예요. 여당은 왜 조국인가? 이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국정 철학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정의롭고 공정하고 그다음에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러면서 비검찰 출신의 법학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쩌면 지금 고스란히 조국 후보 본인에게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서 야당의 주장은 조국을 과거에 조국이 심판하고 있는 셈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당은 문재인 정권을 흔들기
살기 위해서는 조국을 낙마시키는 게 아주 중요했죠. 그런 지금 정치적인 쟁점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여기도 아이러니가 숨어 있습니다. 조국 후보를 지금 과도하게 때리고 조국 후보를 길게 때리는 만큼 조국 후보의 현재까지의 이미지는 타격을 받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노이즈 마케팅의 관점에서는요. 조국 후보를 대선 주자급 체급으로 올려놓는 효과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서 모든 지금 사안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다는 것도 야당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손에 달려 있는 맞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가 있나? 학벌, 그다음 지식, 그것도 문제가 되네. 얼굴, 다음 그만두겠습니다. 앵커 그만하겠습니다. 뉴스가 원래 이렇게 막 다 지나다닙니까?